네, 12주차 생명존중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이 성소수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소수자와 젠더 레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그런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섹스의 분류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학적, 또 정신적, 심리학적 이러한 성이라고 하는 젠더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과 또 사회학적 성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다양성을 지닌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소수자의 종류로 여러 가지 살펴봤고 거의 1교시 말미에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서사모아 주변의 파파피네라든가 또 인도에 존재하는 히스라라든가 또 멕시코에 존재하는 무셰라는 존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3의 성에는 또 우리나라 또 역사 속에서 제3의 성이 존재를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라마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존재를 하셨던 존재인 것이죠. 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있었죠. 환관.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료 가운데 거세된 남자들, 환자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주로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많이 존재를 했었던 경우인데요. 자신의 성기 그리고 고환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함에 담아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엄밀히말해서 초기에는 관직의 형태가 아니라 궁중에서 활동하는 노비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궁중 소속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비들이 이제 나중에는 거세된 남자들이 이제 주로 내시직, 그렇죠? 궁중에서 어떤 이제 일을 보는 그런 임무를 갖다 맡았기 때문에 환관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고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고요. 청나라 시대에 청시대에 존재했었던 환관을 갖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동성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2003년 어떤 바뀌었던지. 잠깐 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좀 보면 이제 결혼, 사랑, 반대, 그다음 장국영 이제 홍콩 배우죠. 그다음 자살, 타투, 그다음에 홍석천 씨가 나오고요. 캐나다. 또 세종대왕의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점인데요.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다소 결혼이라든지 사랑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간 걸로 봤을 때는 사람들 얘기 속에서도 좀 더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트렌드를 좀 우리가 읽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두 단어, 그러니까 홍석천 씨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 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자주 있었지만 말이죠, 이런 커밍아웃이. 그래서 아마 그때 2003년 이즘에서 아마 홍석천 씨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뭐 공인이죠. 공인 입장에서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커밍아웃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본인이 이제 동성애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어떤 최근에 이제 그런 트렌드인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제 그게 결코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요, 7위에 타투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뭐 타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저도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원문 분석을 좀 해봤는데 빅데이터 분석의 원문 분석 결과 보면 뭐 문신이라는 타투는 아니고요. 그 2003년도에 러시아의 이제 본인들이 레즈비언이다라고 이제 진위 여부는 모르지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10대의 주요 여성 가수들입니다. 그 가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타투라는 키워드가
또 높은 위치에 이제 랭크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뭐 저런 자극적인 기사가 아마 뭐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 좀 끌긴 했었을 것 같은데, 자 또 연관어 가운데 재밌는 게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 도대체 왜 세종대왕이 얼핏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뭐 동성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좀 살펴보고요, 원문을 확인해 본 결과 세종대왕의 이제 아들이죠, 문종의 둘째 부인 세자빈이 당시에 이제 궁녀와 이제 동성애 관계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살로 연계되는 그 기록에 대한 아마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분석 결과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뭐 조선시대에 설마 뭐 동성애가 심지어 뭐 궁안에서 뭐 이런 아마 흥미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동성애에 대한 기록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뭐 한번 거슬러 올라오자면 위대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도 저희가 악서로만 알고 있는데요. 동성애자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뭐 주변에 늘 뭐 젊은 10대 남자 아이를 뭐 데리고 다녔다 이런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그 다음에 슈베르트 같은 음악가들도 동성애자였다라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최근에 한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이게 2003년도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그런 이제 그 빈도수가 많았었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또 더불어서 이제 역사 속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본 그런 이제 내용이었었고요. 진짜 또 최근 몇 년 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우리 서울대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성소수자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국내대학 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총학생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보미 씨와 부후보 김민석 씨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요건이 50%를 넘겨 성사된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은 당선 의견 86.8%로 당선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교내에서 열린 선본 공동간담회에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해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두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3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당선인으로 확정되며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회에도 이제 어떤 그 성에 관한 그런 이제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동안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들, 이러한 조사들을 갖다가 많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한 예를 갖다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의식 살펴보면은 OECD 주요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약간 진한 거는 뭐냐면은 1981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인식이고요. 또 그다음에 약간 흐릿한 것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최근이죠. 인식도의 이제 변화인 거예요.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통합해서 보니까 역시 북유럽 계통의 아이슬란드라든가 또 유럽 계통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문제의식 중에서 수용도, 동성애를 갖다 수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역시 저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기의 파란색보다는 초기에 약간 엷은 색보다는 후기에 이 파란색이, 즉 최근에 들어서면서 뭐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훨씬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용도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슬람 관련 그런 문화가 이제
굉장히 깊이 뿌리박고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이제 심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5.1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건 2017년 조사 통계인데요. 최근 조사 통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2017년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령대별로 빨간색은 반대고요. 파란색이 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회색이 모름입니다. 보시면은 60대 이상은 76%가 반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역시 19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들은 찬성이 66%. 수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한국의 취약 집단의 인권 상황을 갖다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약 집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난민,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장애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존중이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니까는 그래도 비교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존중이 안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존중이 안 돼 있는 형태, 또 그 다음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별시하고 이러한 형태라는 거죠. 존중이 안 된다는 것은. 예.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렇죠? 예. 존중이 안 되는 비율이 굉장히 그 낮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도 성소수자의 경우는 여전히 차별성이 존재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인권 의식 조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제 사례이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가 물어봤다고 하면, 네. 귀하는 동료 혹은 친한 친구 또는 친척 중에 성소수자,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 아니면 트랜스젠더가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전 세계 통계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파란색은 yes,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성을 갖다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쵸? 그런데 보니까는 전체가 46%인데, 비해서 스페인 같은 건 굉장히 높죠. 스페인, 호주, 영국, 미국, 서구가 굉장히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일본, 우리나라가 제일 낫네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그쵸? 빨간색이 더. 아니요. 구체적으로 관심도 없으면서 아니요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또 바로 이러한 그 유형들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젠더 퀴어라든가 퀴어 축제에서는 차별은 나빠요, 혐오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본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수자를 갖다가 슬하에 둔 부모들의 경우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퀴어 축제 이런 데서 의견을 갖다 이제 밝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와 관련된 동영상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한 이제 호소를 하는 경우, 또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성소수자들은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트랜스젠더라든가 성 정체성에 있어서 트랜스젠더냐 아니면 시스젠더냐. 시스젠더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물학적 성별 그리고 사회학적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성별이 구분이 되는 유형이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경우는 이제 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젠더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물학적 성과 또 이 사회학적 성이 반대로 이렇게 뒤집힌. 그래서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성을 띤 또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성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유형인 거죠.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성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이성애자냐 양성애자냐 또 동성애자냐 또는 무성애자냐 범성애자냐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또 성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적 성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간성이냐. 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것은 조금은 또 해부학적 성이라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이제 분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이에요. 성 정체성으로 여성성이 강하냐 남성성이 강하냐 이것이 생물학적 성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트랜스젠더냐 시스젠더냐 젠더 큐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기도 하고요. 성 지향성의 부분도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 또 로맨틱 지향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 뭐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젠더의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성, 남성성 아니면 그 중간에 안드로진이냐 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큐어의 이러한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굉장히 더 깊이 있게도 분류를 해놓은 그런 이제 분류 체계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일부러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 성소수자들로서는 다양한 그런 이제 유형들이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신들도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사회로부터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그러나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경우도 동일한 대우를 받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제, 관념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사실은 다양성을 갖다가 이렇게 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개의 영상을 갖다 이제 보실 텐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갖다 이제 한번 보실게요. 4살 난 아들인데요. 자기가 나는 여자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가족들하고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Siri, what does transgender mean? Transgender means denoting or relating to a person whose sense of personal identity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gender assigned to them at birth. I'm going to help you guys. What are we making? So we're going to make a feta salad. The day I visited, they were getting ready to host a neighborhood barbecue. So tell me about when Ellie became Ellie. So when she was in preschool, her and her brother would dress up in costumes and dresses and whatever they wanted. I mean, so many little boys did that. They played princesses, but by the time Ronnie was 4, that was gone. Like, that wasn't part of who he was. Yeah. So with Ronnie, it was a phase. Yeah, with Ronnie, it was a phase. And with Ellie, we had a different kid when that dress was on. We have pictures of her in snow gear, and there's this dress over all of the snow gear. And on her 4th birthday, we had this big birthday party, and she stopped and she turned to me. She's like, Mom, I'm not a boy. I'm a girl in my heart and my brain. So when Ellie, who was then your son, right, said that to you, I'm a girl in my heart and in my brain. Yeah. I mean, was that a little scary at first? Yes. Initially, I thought,
how could this child know that? What does that mean? When a 4-year-old cisgender child tells you, I'm a little girl, do you say, well, I don't know yet. Let's see, let's take some time. Let's wait until you're 15 or 18 and we'll find out. When we're thinking about would kids change their mind, we have to really differentiate the kids who are gender explorers, gender expansive, gender fluid, who after adolescence will not want to transition. What we know with kids who are persistent, consistent, and insistent from a very young age is that almost none of them change their mind. So how do young kids like Ellie know with such certainty who they are? Perhaps it's because that's what their brains may be telling them. Once again, scientists suspect the big T, testosterone, is playing a role. In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s, a baby's brain grows rapidly. Higher than normal levels of testosterone in a girl during this time, and her brain may be wired to think she's a he. Lower than normal levels of testosterone in a boy, and his brain may be wired to feel like a she, just like Ellie. Some people said, the parent's job is to guide their child, and that a child basically, in essence, isn't old enough to make this kind of choice. Did you have a medical professional kind of guiding you through this? Because I know as a parent, it's such a massive decision. Yeah. So Vanessa found that there's a clinic within the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that we sought out first. They brought Vanessa, myself, and Ellie in. So that was our initial kind of intake into, what does this mean for Ellie? What does this mean for us? They ask about how she depicts herself in drawings, what she calls herself, and then they bring you in for about a 2-hour conference. They met with Ellie on her own, and then they met with us, and they said, you're doing the right thing. Your kid is who she says she is. And then, of course, we got Ellie, a therapist, and she's a PhD. She does assessments, she does diagnoses, she does all of that. And she was another affirming person who said, you have a trans kid. Like most families, they shared the news in a thoroughly modern way. We actually have a video of her that we posted on Facebook at the time saying we don't know what this path is. Our son just really wants girl clothes. And so we bought her a whole new wardrobe. We have a video of her coming up and seeing the clothes for the first time. Ready for the big surprise? Yeah. Look in your closet at all the dresses that are hanging up. I'm gonna wear this dress first. That's what you're gonna wear first? Yeah. And what was the reaction to that on Facebook? Phenomenal. Yeah. All of our family and friends have just really been just loving and caring and just have been really supportive because they know us. They know our family. It's just been a really good feeling to know that people support us. We want to make sure that our kids are healthy, protected, loved. So any way that we could support them, we'll do it. Do you want to try to put some lipstick on me? Yeah. Okay, whoa, not too much. Ellie is now in kindergarten, where her mom and dad say she's just one of the girls, and she'll be allowed to live as a girl as long as she wants to. We've seen her, we've seen this progression, and we've seen how amazing she's become and confident in who she is, and we're okay with that. And they say all of this can be undone if Ellie changes her mind, which they believe is unlikely. When a child transitions, everybody transitions along with them. That means the parents, the classmates in school, the teacher, the principal, everybody has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for Ellie, the real challenge will happen a few years down the road, something the Fords know all too well. When kids get older, when they're going into puberty, this dysphoria is heightened, it's increased because all the hormones are starting to come in and there's just this internal battle.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그 가족들, 구성원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그런 내용이고요. 요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도 있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한 그런 경우죠. 어떻게 또 헤쳐나가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이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Christina Olsen, and I'm the director of the Trans Youth Project. So what we're doing is a 20-year longitudinal study of hundreds of young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kids. And we go and visit them every about 2 or 3 years to assess basic gender development. Would you want to be friends with a boy who wears nail polish? Definitely. One of the questions that we're working really hard to try to answer is this question that nearly every parent asks us of, is this a phase? Is my child going to grow out of this? And so the way that we're trying to answer that is to get a lot of different kids in a lot of different situations and look at what their later development looks like. So, Allie, how did you feel about being in the study? I like it because I want to pave the way for other kids to make it easier for them and not have it as hard as I did. On the surface, Allie seems like any other 12-year-old girl. She loves music, art, and basketball. But she hasn't always been this comfortable in her own body. She was assigned male at birth, but for as long as she can remember, she felt like a girl. In no way should anybody think that this is a phase. We've been this way all our lives, and that we've just now had the voice and the guts to speak out and tell what we're thinking and not just what society wants us to say. And Christina, did you ever think, oh, perhaps my son is gay? We thought that our child was just very in touch with her feminine side. And might be gay? Yeah, might be gay. And we thought, okay, that's great. That's no problem. I remember even one time we went to the American Girl doll store with a friend of mine who does have a gay son who also likes dolls. And Allie gets in the car after the day and she says, Mom, I'm not really like him. She didn't know the word gay then, but I knew what she was saying. She was letting me know, Mom, yeah, this really isn't me. I wondered, Christina, there are some people out there who I think have the attitude, as a parent, you tell your kids what to do, how to behave, who to be. And that this tendency to be more accepting of transgender children is part and parcel of a overly permissive kind of parenting style. I do get that a lot. Like, wow, I don't even let my child decide what they're going to have for dinner, and you're letting your child decide that they're now going to be another gender. But what I say to them is, I didn't really have a choice. Something Christina realized when Allie's constant anxiety had reached a breaking point. And after one panic attack, she said to me, with a look of despair, she said, Mom, I need you to answer one question. Because, Mom, I can't do this again. And I said, what? Yeah, I just need to know, Mom. What happens when I die? Mom, will I be a girl then? Will I be a girl? And I said, absolutely, totally. You sure, Mom? Yeah, I'm sure. God would never do that. You'll come back and you'll come back how you want to come back. And she just sighed with relief. And it took that, her kind of asking permission to die, to get me finally that next day I just got on it. I think that I'd never really had the strength to type in transgender children, and that's what it took. So you were suicidal? Yes. At 7.5? Mm-hmm. Now, with her family supporting her, Allie's dealing with a challenging new stage. The emergence of puberty for a lot of those kids is very stressful. Like the idea that the body will change and the body will betray in a way who they are and who they want to be really creates a lot of anxiety. And puberty blockers allow their body to not masculinize or feminize in a way that's unwanted. I'm starting blockers today. Oh my god, guys, I'm so excited. Got my first blocker shot at the doctor's office. It's like
a big step, it's gonna block male hormones. Many people call them the pause button. And what it does is it pauses puberty where it is. There it is! It allows the child to develop a little bit more without going into puberty. It buys them a few years of decision making. And then if they go off of the puberty blocker, they will go just directly into their natal sex puberty. Allie, you're 12 years old, so puberty is just around the corner, whether you want it to be or not. Yeah. And you've made a decision that you will go on puberty blockers. Yeah. You didn't want to grow facial hair, right? Yeah. You didn't want your voice to lower? Yeah. So the doctor told you would have an implant, is that right? There's a shot, there's an implant, and I chose the implant because it lasts for 2 years. Is it a new area? Yeah, it's not like Does that worry you, Christina? Yeah. That's why I love a study like this, because I wish there was a study that I could look at right now and say, okay, let me see about a 60-year-old that at 12 years old went on blockers and then hormones. But there is no study like that. So it is a little scary. And I know that some parents might find it hard to understand why I am choosing this for my child. But I believe that doing nothing could be detrimental as well. So you really are kind of a pioneer, aren't you? Definitely. Puberty blockers are relatively safe and they're relatively reversible. And in my view, we should be using puberty blockers for any kid who is reporting that he or she is trans as he or she is entering puberty until we are able to decide what to do long term. And you feel this is definitely the right course of action for you? Yes, definitely. There is nothing that is stopping me from being who I am.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 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성소수자의 실태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소수자 그리고 젠더 레볼루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Yes or no? 성소수자의 인권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는 성소수자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가? 또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 또한 잠재적 성소수자일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이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오늘 1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